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디자인, 지금 피그마 디자인과 똑같은 걸 CSS로 구현해 볼까 합니다. 자, 핵심 포인트는 여기에 디자인과 똑같이 그림 위에 그레디언트가 있거든요. 그레디언트를 확인하고 CSS로 적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지금 카드가 올라와 있는데 카드의 가독성을 올리기 위해서 왼편에는 이미지, 요 배경의 색깔을 투명도를 조절한 거고 오른쪽은 마치 유리에 불투명한 유리에 비친 것처럼 블러 효과를 준 거예요.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앞서 말씀드린 여기에 그레디언트 적용과 지금 오른쪽에 이 블러 효과를 적용하는 걸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지금 샘플 코드는 화면과 같아요. 샘플 코드에는 컨테이너 안에 카드 두 개가 있고 브라우저 화면도 볼게요. 브라우저 화면을 봤을 때 지금 디자인에서 밑가는 돼 있습니다. 지금 검은색의 뒤에 투명하게 돼 있어서 비치게 돼 있고 이 부분은 흰색의 뒤에 투명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직 블러 효과는 적용되지 않은 거고요. 완성본과 비교를 했을 때는 화면처럼 지금 완성본에는 그림 위에 이렇게 해서 그레디언트가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완성본에는 하단에 이 부분이 디자인과 똑같이 블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현재 CSS 잠깐 보면 자, 컨테이너 있고 그 다음에 바디 있습니다. 전체 바디에 배경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백그라운드에서 지금 요 언스플래시 저작권 프리 이미지가 화면에 여기 너비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를 다 차지하되 원래 가지고 있던 세로의 높이보다 줄어들지는 않게끔 커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미지 그대로 이미지가 가지고 있던 색상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면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위에다가 디자인, 아까 피그마에서는 그레디언트가 있었어요. 해당 그레디언트를 확인하는 것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가볼게요. 자, 디자인 여기에서 이 레이어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이미지 레이어 선택했어요. 자, 이미지 레이어를 보면 디자이너가 원래 이미지는 요거인데 우측 하단을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인데 이거 위에다가 리니어 그레디언트, 즉 선형 그레디언트가 얹어져 있어요. 눈을 껐다 켰다 해볼게요. 여기에 있는 눈을 껐다 켰다 해보면 이렇게 해서 그레디언트가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선택해서 그레디언트가 무슨 색에서 무슨 색으로 그리고 각도는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면 되죠. 이게 시작색이고 이게 끝색이에요. 그리고 투명도가 있으니까 RGB A 값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군요. 그러면 색깔 여기 부분에 RGB A 값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RGB A 메모 좀 할게요. 자, RGB 값이 있고 그 다음에 255, 0에 150, 그 다음에 뒤에 0.25의 알파 값이 있습니다. 그러면 RGBA 해서 알파 값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이게 시작색이에요. 이 시작색에서 끝부분의 색깔 확인할까요? 끝부분에도 색깔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 좀 하겠습니다. 자, 끝부분의 색깔 마찬가지 RGBA 알파 값까지 해서 0, 200, 255, 그 다음에 0.25 해서 요게 마지막 색깔이에요. 그럼 이제 각도를 확인해야 되겠죠? 각도를 보면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 각도로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각도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부분에 가보시면 지금 마이너스 60도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리니어 그레디언트를 적용할 때 각도는 마이너스 60이라는 각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돼 있으면 요게 지금 마이너스 90도죠. 마이너스 90도는 to right, 영문으로 하면 to right로 지정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하면 상하 기준으로 바텀이고 right니까 우리가 리니어 그레디언트의 문법이 어떻게 됩니까? 리니어 그레디언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방향이죠. to right. 근데 지금 아래 오른쪽이니까 상하 기준은 먼저 바텀 그 다음에 right 라고 하고 색상 위치예요. 두 개의 색상뿐이 없으니까 원래는 이렇게 해서 큰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 색상에서 이게 0%에서 이 색깔이 100%야. 100%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만 두 개뿐이 없을 때는 위치를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방향을 지정할 수 있고 또는 여기에다가 각도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리니어 그레디언트의 문법을 확인한다면 이거 잠깐 복사해서 우리 CSS에 가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보고 있고 브라우저 화면도 보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이죠. 자, 여기 백그라운드에서 이제 백그라운드가 하나 더 들어오는 거니까
더 들어오는 거니까 여기에서 두 개의 속성을 한꺼번에 쓸 수 있죠. 한꺼번에 쓸 때는 리니어 그레디언트 하고 콤마하고 백그라운드 이렇게 해주시면 두 개의 속성을 한꺼번에 쓰는 거고 앞에 있는 게 이거 위에 올라오게 자연스럽게 이거 위에 올라올 수 있어요. 자, 지금 그레디언트가 적용됐어요. 자, 여기 이 이미지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측 하단에 데브툴을 활성화했어요. 자, 참고로 저 데브툴은 지금 유료이기 때문에 유료가 아닌 분들은 요거 클릭이 안 될 겁니다. 자, 저는 일단 클릭을 해봤더니 지금 보면 디그리가 130도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해당 부분을 카피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0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to right bottom 해도 되지만 130도라고 해봤어요. 브라우저 한번 볼까요? 자, 똑같죠? 그러면 다시 개발자 도구에서 요 각도 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자, 개발자 도구 FCB에서 여기 바디에 지금 배경이 지정되어 있고 바디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 부분 각도 부분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각도 부분을 클릭하면 자, 0도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to bottom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to right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근데 아까 요 정도 각도였죠. 130도 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시작색이 여기에서 끝쪽이 이렇게 색깔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각도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유료 모드인 데브 모드가 안 되시는 분들은 피그마에서 익스텐션, 피그마 2 코드 굉장히 많은 플러그인들이 있어요. 빈 곳에서 마우스 클릭하고 플러그인에 매니지 플러그인스라고 해줬고요. 피그마 2 코드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그마 2 코드라고 하면 꽤 많은 플러그인들이 나올 건데 저는 여기 피그마 2 코드에서 HTML, 테일윈드, 스위프트, UI 해당 부분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배경 선택해 볼게요. No layer selected 해서 아직 선택된 레이어가 없다고 하니까 선택을 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HTML 부분을 보면 여기에서 리니어 그레디언트하고 지금 얘는 110도로 생각을 했어요. 앞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갔을 때 130도라고 나왔었는데 110도나 130도나 지금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얘가 지금 앞서 여기에 있던 각도를 얘가 다시 계산을 해서 해주는 거거든요. 조금 차이점이 있지만 크게 여기 화면에 구현됐을 때는 차이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각도로 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플러그인의 힘을 빌리거나 또는 앞서 디자인해 봤을 때 얘가 정확하게 여기에서 아래쪽 오른쪽으로 돼 있었으니까 영문으로 그냥 to bottom right 그렇게 지정을 하셨어도 되겠어요. 자, 저는 bottom right에서 to bottom right 상하가 먼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bottom right로 이렇게 지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엔 여기 블러예요. 그럼 디자인상에서는 블러를 몇을 했는지를 보도록 할까요? 여기 이 블러 카드 더블 클릭해서 해당 레이어의 배경까지 가봐 주시고요. 여기 배경에 보시면 비지예요. 이 배경의 우측에 이펙트에 보시면 이펙트의 다양한 이펙트의 종류 중에서 여기 백그라운드 블러라고 돼 있어요. 만약에 레이어 블러로 돼 있다면 전체가 이렇게 다 펑퍼짐하게 퍼지는 거고 이렇게 백그라운드라고 돼 있으면 뒷부분에 겹치는 부분만 마치 유리에 비친 것처럼 이렇게 블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저 블러의 수치가 몇인지 볼게요. 앞에 아이콘을 클릭해 보면 20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근데 요 20의 수치는 얘가 얼만큼 퍼질 건지, 그러니까 피그마에서는 요 레디우스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걸 CSS로 바꿨을 때는 수치가 이거의 반을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CSS의 기준은 표준 블러의 시그마라는 값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는데 그냥 쉽게 CSS의 블러는 피그마의 저 블러 값의 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번 적용을 해보죠. 자, 그러면 필터 중에 여기 백드롭 뒤에 있는 부분들을 부드럽게 이렇게 블러 처리를 해주는 CSS 속성은 자,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에서 데브툴을 다시 한번 켜볼게요. 데브툴을 다시 한번 켜봤고요. 데브툴에서 보시면 자, 백드롭의 필터라는 값에 블러 10픽셀 하면 된대요. 자, 일단 그 값을 CSS에 가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예요. 얘가 두 번째 거가 지금 HTML 상에서 보시면 여기 카드의 클래스라는 클래스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카드의 클래스에 가서 백그라운드, 백드롭의 필터
블러 10픽셀이라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10픽셀에 적용이 됐죠? 여기에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당연히 블럭 값이 옅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앞서 디자인에선 20으로 돼 있었는데 얘를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 백드롭의 필터 모든 브라우저에 쓸 수 있는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caniuse.com. 자, 백드롭의 필터라고 확인해 봤고요. 큰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이거 베이스라인으로 됐다는 얘기는 모든 브라우저에서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베이스라인 2024, 2024년부터는 이제 얘가 베이스라인, 즉 표준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모든 브라우저에서 여기에 마이너한 브라우저 빼고는, 퇴출된 브라우저 빼고는 다 잘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벤더 프리피스도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쓰실 수가 있겠어요. 즉 접두사 필요 없이, 옛날에는 앞에 이렇게 웹킷을 썼어야 됐지만 이제 웹킷도 필요 없이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료본으로 만들어 봤어요. 수고하셨습니다.